안녕하십니까. 코너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렸던 많은 눈은 이 시각 현재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이 빙판길로 바뀔 것으로 보여 퇴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현재 대부분 눈이 잦아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각 현재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오전 중부지방 대부분에 걸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보시다시피 거의 다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독도와 울릉도 그리고 강원 산지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눈구름대가 빠르게 동해안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밤부터 내일까지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는지 주요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눈이 내렸던 서울 지역은 서울 은평구 지역에는 지금까지 3.1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북부 한번 가보면 경기도 포천 4.4cm가 내렸고 오후 들어서 눈이 집중됐던 충남 서산 대산읍 지역에는 5.1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걱정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각 도로 상황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 서초 잠원나들목 부근입니다. 퇴근길이 시작되면서 지금 하행선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만 빙판길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운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시흥 나들목 부근입니다. 차량 흐름이 원활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곳은 노면 습기가 많아서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더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쌓인 눈이 얼면서 이제 퇴근길이 걱정인데 취약 구간과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사항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고속도로 취약 구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부근인데요. 계수 사교 부근이 대표적인 결빙 취약 지역으로 나옵니다. 고가도로 아래, 특히 교량은 빙판길이 되기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명역 일대는 양방향이 취약구역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더 넉넉하게 유지하면서 여유 있게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도 영동 지역 을 보면 밤새 내일까지 많게는 20cm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영동 지역 동해고속도로 등 도로 이용은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이 낮을 때는 대중교통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서울시는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퇴근 시간대 운행을 20차례씩 늘리고 배차 간격도 3에서 5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리나 램프 구간 고가 차도를 지날 때는 반드시 서행 운전하셔야 됩니다. 빙판길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위험합니다. 퇴근길 안전에 꼭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다시 5천 명대를 기록하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이번 주 내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부터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보다 1,400여 명이 늘었고 지난달 30일 이후 20일 만에 5,000명을 넘은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이미 호남권 59.2%, 경북권 37.1%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대응 전략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며 3차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또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원칙이었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병상을 확충하고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 등도 검토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에 모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 됩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방역 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쿠브 앱 등에서 예외 확인서를 받거나 보건소에서 종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별도 유효기간이나 만료일은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9일째인 오늘도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본사와 인허가권을 가진 광주 서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손준수 기자, 압수수색은 끝났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조금 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본사와 광주광역시 서구청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은 오늘 현대산업개발본사를 합동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붕괴된 건물 39층의 바닥 거푸집 구조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인허가권자인 광주광역시 서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시공계획서 등 인허가 관련 서류와 함께 민원 처리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와 감리자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실종자 수색 작업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오후에도 계속 진행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200여 명과 인명구조원 8마리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 잔해를 제거하는 동시에 22층 이상의 상층부를 중심으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소방청이 공개한 상층부 내부 영상인데요. 곳곳이 무너지고 천장이 내려앉은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의 수색 방향 등을 논의하는 건축구조 전문가 자문회의도 열렸는데요. 구조당국은 전문가 자문에 따라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레까지 타워 크레인 해체를 마친 뒤 주말 사이 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과 외벽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건물 상층부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의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연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대표자 출생연도가 9나 4로 끝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추후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받았는데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3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은 나중에 갚습니다. 갚아야 할 200만 원은 1% 저금리로 5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700만 원이라면 정부가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나 보증 한도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과 약정을 마치고 1영업일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다시 긴급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향후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강화를 요청했던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s. Their attacks are a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격으로 표현하며 이번 주 중 또 다른 논의를 유엔에서 가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AFP 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이미 요청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멕시코 등이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회의가 현지 시각 오는 20일 비공개로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0일에도 북한의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이 위험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ctual tangible security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we take that very seriously. So there's no devaluing at all. 또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미사일의 재원에 대해 탄도미사일로 평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조사 중이라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우리 원전과 무기 분야의 기술력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또 2010년 중단됐던 사우디 등 걸프 지역 6개국과의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현지에서 이철호 기자입니다.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은 사우디아라비아.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 두 번째 나라입니다. 문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의 공식 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사우디 원전 사업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AE에서 4조 원대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한 데 이어 세계 1위 무기 수입국 사우디에서도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무기 체계의 단순 수출을 넘어 기술 이전을 통한 사우디 내 현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제인들과의 만남에선 두 나라의 교류 확대 분야로 수소 경제와 미래 도시, 보건 협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기업들의 협력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기본 여신 약정은 금융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쉽게 해줄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사우디 등 6개 나라가 참여하는 걸프 협력회의 사무총장을 만나 2010년 중단됐던 FTA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참여한 리야드 지하철 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사우디를 떠나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 이집트로 이동합니다. 리야드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다음은 대선 후보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2030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안전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국내에서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가상화폐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가상자산 공개 허용을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국내선 가상자산 발행이 안 되는데 안전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를 서두르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 검토 뜻도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서 1년에 250만 원 넘게 벌면 내년부턴 과세가 되는데 이 후보는 이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과세 기준을 5천만 원 초과로 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식에 적용되는 잣대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세가 시작이 되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의 거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 후보도 국내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우선은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 방식부터 도입하겠다 했습니다.
시세 조종 등을 통한 부당거래 수익은 전액 환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생활형 공약 경쟁도 불붙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지급 전인 60대 초반에게 연 120만 원 작년 수당 지급을, 윤 후보는 예대마진 공시로 은행의 과도한 폭리를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두 후보 첫 양자-TV 토론을 오는 31일 혹은 30일로 지상파 방송사에 요청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담합 토론이라며 이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통한 간호사 근로조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방영하지 말아달라며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오늘 안으로 공개 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해당 사건의 신문을 열면서 오늘 안으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서 김 씨 측은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됐기 때문에 언론 자유 보호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측은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사전 검열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형수인 박인복 씨와 통화하며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위원인 장영하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목소리가 담긴 6분짜리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과거 이 후보가 형수인 박인복 씨에게 거친 발언과 욕설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후보 녹음 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한 첫 피의자 구속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최 전 의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례안 통과에는 대가성이 있었나요? 죄송해요.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가 낮은 위험으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그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중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의장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최 전 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금품 수수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소설을 쓰고 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최 전 의장 등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비리 의혹,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등 3건은 경찰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의 특혜 로비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나눠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은 시장 측은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문을 내린 채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은수미 성남시장.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뒤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법원의 신변 보호를 요청해 취재진과 만남도 피했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은 시장의 혐의는 크게 2가지. 4년 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주고
이 사건 수사팀장의 또 다른 인사청탁도 들어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청탁이 당시 은 시장의 정책 보좌관을 통해 이뤄졌다고 봤는데 해당 정책 보좌관도 은 시장이 청탁 내용을 승인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은 시장 측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출석 전날 밤에도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으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467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내용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상황. 이 같은 관련 재판의 결과가 은 시장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창복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영국은 빠르게 확진자가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영국의 상황만 보면 희망적이지만 세계 대유행의 종식은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지난 1월 초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었던 영국. 지난 17일 확진자는 8만 9천여 명으로 하루 확진자는 열흘 만에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숫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창궐한 남아공과 영국, 미국 등이 순차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뒤 급감하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중보건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나바로 WHO 코로나19 특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관점에서 볼 때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팬데믹 종식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다른 변이의 출현과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지나면서 영국 정부는 오는 3월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도 자가격리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e have already reached the peak of the case numbers and hospitalizations. I'm cautiously optimistic that we'll be able to substantially reduce measures next week. 거브로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그러나 오미크론이 여전히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some countries, cases seem to have peaked, which gives hope that the worst of this latest wave is done with, but no country is out of the woods yet. 프랑스는 현지 시각 18일 신규 확진자가 46만 명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독일 보건부는 코로나에 걸렸다 완치된 사람도 3개월이 지나면 재감염될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의 풍토병 전환 시기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번 주 정점을 지나 4월 말이 그 시기가 될 것이며 한국은 설 연휴 이후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증해 다음 달 25일쯤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닷새째 8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폭발적인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건데 미국 워싱턴 대학교 보건계량연구소 IHME가 예측한 오미크론 정점 시기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꼽히는 IHME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코로나19가 이번 주 정점을 지나 4월 말엔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겐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오미크론발 엔데믹이 현실화될 거라는 겁니다. It will come down as fast as it went up. Omicron is exactly like a flu in terms of severity. We have to live with it. We don't shut down our country because of flu. 이와 관련해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기대는 하지만 또 다른 변이 발생의 변수라고 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that's the case, but that would only be the case if we don't get another variant that eludes the immune response to the prior variant. IHME는 한국은 설 연휴 이후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증해 다음 달 25일쯤 최고치에 도달할 거라는 예측도 내놨는데
대부분 무증상 감염일 거라면서 확진자 수가 아닌 입원 환자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ight now project that the peak in Korea would be in February 25 at 145,000 cases. That's your peak daily cases. So you need to prepare for a surge in hospitalization. 그리고 이른바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며 강력한 폐쇄 정책을 펴고 있는 14억 인구 중국도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을 피해갈 수는 없다며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5거래일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며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1.96포인트 하락한 2842.28에, 코스닥은 10.04포인트 내린 933.9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내린 가운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5거래일째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개인의 팔자에 3거래일 만에 내림세를 보였고 IT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5거래일 만에 일제히 반등했고 LG이노텍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1조 원 이상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3%대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60전 오른 1,191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눈구름대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충청 지역으로 현재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에는 눈이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저녁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강원 영서로 눈이 확대되겠고요. 특히 밤 사이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밤 사이 시간당 7cm 이상의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에 1cm가 더 내리겠고 강원 영서 남부에 1에서 3,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퇴근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이 서울이 영하 8도, 철원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낮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도, 청주 3도, 대구 6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고 영상권이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